안녕하십니까. 수원 닥터이치과 이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경험적 발치에 이어서 서지컬 발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만한 정말 아주 소소한 기구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발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노라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신경관과 가깝고 루트도 많이 휘어져 있는데 잘 뽑았구나,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상악동이 가깝고 상악동에 구멍이 날 수도 있었겠는데 안 찢어지고 잘 뽑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 파노라마를 보게 되는데요. 매복치 발치와 관련해서는 실상 제가 이 환자 발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45번, 44번 치아가 럭세이션이 다 됐는데 뽑혀 나오질 않아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치라는 진료는 발치 후에 치아가 없어지는 엑스레이만 남다 보니 그 과정은 쉽게 잊혀지고 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도한 출혈로 고생을 했는지, 플랩이 안 젖혀져서 힘들어지지 않는지, 치근이 부러져서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모두 다 흐려지고 난 이 치아를 남김없이 다 뽑아냈어 라는 기억만 남아서 그 힘들었던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것이 발치라는 진료의 특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하고 있지만 잘 되돌아보지는 않는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되도록 도움이 될 만한 정말 소소한 몇 가지 기구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발치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에게는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개해드릴 기구는 총 5가지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시클, 그리고 석션 팁과 튜빙, 치질과 말렛, 그리고 루트 피커를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익스플로러필, 정말 그냥 일상적으로 매일 다루고 있는 그런 기구들입니다. 전 발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야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발치를 많이 해보신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안 보여도 보이게 하라고 저는 후배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도저히 안 보이면 차라리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기구 조작을 하다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매복치 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시야가 안 좋아지는 시점이 판막을 형성할 때 과도한 출혈이 날 때일 건데요. 이는 대부분이 골막을 깨끗하게 한 번에 젖히지 못하고 부분층 판막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페리오스티럴 엘리베이터 2개를 이용해서 판막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무치약부에서는 쉽게 판막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유치약부에 특히 매복치 주변부에서는 초심자는 생각보다 고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페리오스티럴 엘리베이터 1개와 시클 1개를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하악 매복 지치를 발치할 때 사선으로 인시전을 긋고요. 그 블레이드가 지나간 자리에 다시 한번 이 시클을 적용해서 골막을 디태치 시키고 골막이 절개된 부위를 찾아서 그 하방으로 시클 팁을 집어넣어서 들어 올리듯이 젖혀주면 생각보다 쉽게 골막을 한 번에 제껴버릴 수 있습니다. 부분 매복된 사랑니 치주낭 부위는 항상 그 한 번에 블레이드로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인시전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 부위도 시클을 이용해서 끊어주면서 진행하면 쉽게 전층 판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시죠. 인시전을 먼저 주고요. 근심층에서 인시전을 연결하고 여기서 저는 이제 시클을 들고요. 블레이드가 지나간 자리를 한번 훑어주고 그래서 골막을 한 번 더 디태치 시킨 다음에 이 사선 부분을 인시전을 한 부위에 보면 치조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치조골 부위를 먼저 공략해서 그쪽에서부터 골막 하방으로 시클을 집어넣고요. 이제 불완전하게 절단된 부분 골막을 끊어 나갑니다. 저기서부터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쪽으로 젖혀주면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끊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전층 판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피도 많이 나지 않고요. 빠르게 기구도 적게 사용하면서 쉽게 판막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처럼 육아 조직을 시클을 이용해서 필요하면은 긁어내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 기구는 서지컬 발치, 그야말로 필수 기구인 버입니다. 사진은 제가 발치할 때 사용하는 버들을 전부 꺼내서 사진을 찍어 본 건데요. 각자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신 버가 있겠지만 이 버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많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이 출신 학교 국어학과 스타일을 가장 많이 따르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자신에게 발치를 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선생님, 그 선생님들의 어떤 기구를 그대로 그냥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버는 피셔버와 서지컬 버, 그리고 라운드 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각 버의 크기 및 쉔크의 길이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330번 버로 발치를 하신다는 선생님도 본 적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버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이스피드 버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쉔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치 시 연조직이 휘말려서 고생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쉔크 부분은 아무리 연조직에 닿아도 출혈을 일으키거나 연조직이 휘말리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 스타일에 맞춰 벌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발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께서 서지컬버 하나만 세팅을 해놓고 매복치 발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서지컬버는 처음부터 사용하기에는 버가 다른 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개구량이 적은 환자에게서는 세워서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그 상태로 과도하게 힘을 주어서 에나멜을 삭제하다 보면 버가 쉽게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쉔크가 상대적으로 또 짧다 보니 연조직이 쉽게 말려들어서 삭제를 시작하자마자 출혈이 발생해서 시야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좌측에 있는 피셔버를 이용해서 에나멜을 어느 정도 커팅하고요. 어느 정도 깊이를 형성한 후에 서지컬 버의 넓고 깊은 삭제면을 통해서 순식간에 치아를 삭제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의 롱쉔크 라운드버의 경우에는 이름처럼 쉔크가 길어서 연조직이 휘말리지 않고 편안하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셔버나 라운드버 혹은 330번 아말감버 등은 삭제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아를 분할하는 데 있어서 하이스피드, 로우스피드 혹은 이를 겸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하이와 로우 스트레이트 앵글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사용해서 발치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하나의 기구에 집착하기보다는 각 기구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취할 것만 취해서 조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스피드야 워낙 익숙한 기구고 많이 다른 진료를 하시면서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로우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의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보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로우 스트레이트 로우 핸드피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택타일이 좋습니다. 제가 에나멜을 치고 있는지 덴틴을 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택타일이 더 하이스피드에 비해서 명확하게 와닿을 수 있고요. 수평 매복치를 발치할 때 치근 부위로 버의 접근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그 접근 우수성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버가 얇은 피셔버인데요. 직경이 매우 가늘기 때문에 루트 팁이 부러졌을 때 이걸 꼭 빼내겠다 한다면은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의 얇은 피셔버를 이용해서 하면 거의 치조골 손상도 최소화시키고 어떤 위험성도 낮추면서 깨끗하게 발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치조골과 치근 사이에 인덴테이션을 형성해서 치근을 발거해낼 때도 치조골 소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하이스피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야도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매우 드물긴 하지만 하이스피드는 엠피세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엠피세마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스피드를 이용한 발치의 장점을 익혀두시는 것은 분명히 매복치 발치에 있어서 하나의 큰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구는 치줄과 말렛인데요. 상악 매복치 발치 시의 그림처럼 7번 치아 하방이 언더컷에 깊이 파묻혀 보이는 사랑니를 빼기 위해서는
버로 삭제를 시도하시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처럼 보이지도 않고 설령 보이더라도 제대로 버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사를 절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도를 일부러 해본 적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매복치 근심 협축 부위의 치조골을 치줄과 말렛을 이용해서 조금 삭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삭제해서 루트 피커나 제일 작은 엘리베이터 등이 들어갈 공간 정도만 만들 수 있으면 충분히 럭세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사각은 치조골의 탄성력이 꽤나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럭세이션 시킨 다음에 디스탈이 아니라 협축으로 뺀다는 생각으로 기구 조작을 하신다면 아무리 깊어 보이는 치아도 발치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 제가 플랩을 젖히고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으로 치즈를 위치시킨 다음에 어시스트에게 말렛을 넘겨주고 말레팅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조금씩 치조골을 잘라낸 다음에 좀 부셔서 제거한 다음에 루트 피커 혹은 제일 작은 엘리베이터 등을 적용시켜서 상악 매복치 발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악 매복치 발치 시 엔진을 사용하면서 좀 도저히 안 되겠더라 어려움을 겪으셨던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한번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협축으로 빼낸다는 생각으로 기구 조작을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은 커브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유용합니다. 네 번째는 석션 팁과 튜빙 라인입니다. 사실 이 기구는 구강외과 전신마취 수술방에서는 매일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인데요. 직경이 4mm인 이 석션 팁과 이 석션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고무 튜빙입니다. 치과에서 일반 진료를 할 때 사용하는 석션 라인으로 석션을 하면 보시면 오른쪽은 저희가 일반 진료를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석션 라인이고요. 왼쪽이 제가 말씀드린 기구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그림에서는 큰 차이가 제가 인위적으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은 한 손으로 숫자가 석션을 잡고 수술 부위를 확인하기가 거의 힘들고요. 너무 무겁고 잘 가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각도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47번, 46번 메지알 루트 이런 게 부러졌을 때 이거를 시야를 확보해서 석션을 해내면서 발치하겠다 하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왼쪽처럼 제가 말씀드린 기구를 이용하면 손가락 한 2개 정도만으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각도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든지 깨끗하게 석션을 해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이 제가 말씀드린 기구고 오른쪽이 일반 석션 팁인데요. 내경은 같지만 일반 치과 석션 팁은 외경이 크기 때문에 루트가 부러졌을 경우에 발치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내서 시야를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비단 루트가 풀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발치를 하고 나서 그 부위를 깨끗하게 석션을 하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오른쪽 석션 팁은 깨끗하게 그 안을 시야를 확보해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이 튜브를 사용하면 이 그림처럼 손가락에 힘을 이용해서 튜브의 흡입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구멍 내 깊은 부위로 석션이 진입할 때 진입하기 전에 연조직에 석션이 먼저 달라붙어서 좀 번거롭게 되는 그런 불필요한 동작이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고요.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GBR이나 사이너스 그래프트 등을 할 때도 골 이식제나 상악동막 등을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부의 블리딩만 깨끗하게 선택적으로 석션하는 어떤 섬세한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아주 단순한 기구인데요. 익스플로러를 핀 겁니다. 이거는 동그란 부위를 반듯하게 핀 거고요. 이거는 끝이 꺾어져 있는 부위를 아주 살짝만 핀 겁니다. 이 기구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루트 피커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힘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센 힘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존 루트 팁 같은 거를 링걸 스페이스를 빠뜨린다거나 상악동 내로 집어넣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는데 이 익스플로러를 핀 기구를 사용하면 그런 과도한 힘이 거의 가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급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약 2개 정도를 만들어서 소독시켜서 발치 기구에 포함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서지컬 발치에 도움이 되실 만한 소소한 기구 5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